안녕하세요. 월간 서른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30대의 인사이트를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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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는 아랍어 통번역사로 이제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나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김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낮에는 통번역사로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 투잡이네요. 네, 투잡입니다. 둘 다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랍어 통번역사라는 게 사실 뭐 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아랍 통번역사가 몇 명 정도 계세요? 저는 원래 전공이 아랍어과이기 때문에 제 주변 분들은 다 아랍어 통번역사 그래요? 분들이시고 오히려 아랍어 통번역사 분들을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서울에 한 6개 정도 대학에서 아랍어 전공이 있고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각 전공마다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년마다 배출이 되니까 1년에 서울 안에서만 300명이 나오네요? 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제 전공을 살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네. 이제 아랍어 통번역 업무를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디지털 작업보다는 아날로그 작업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래요? 네. 요즘 같은 21세기에 네, 기계를 잘 못 만져가지고 종이에 이제 네.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수채화로 채색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건가요? 네, 원화를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요런 그림을 이게 종이 같은 게 울룩불룩한 게 그 물감으로 그려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종이에 젖었다가 마른 종이여가지고 이제 울퉁불퉁해졌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너무 이뻐요. 색깔이나 네, 뭐 이런 게. 감사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도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 성과 같은 게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일단 디지털 작업도 하긴 하거든요. 음. 디지털 작업으로는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작업해서 지금 최근에 또 작업한 게 나왔고 네. 고양이의 순간들이라고 고양이의 순간들. 네, 좀 실패한 이모티콘이 4개 정도 나왔고 또 이제 아날로그 작업으로는 독립출판을 활동을 먼저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요 책인가요? 네,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낸 2번째 독립출판물이고요. 주로 뭐 기업체에서 뭐 미디어 홍보를 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들, 그림들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주로 홍보, 마케팅용 홍보 그림 이런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요. 물건에 들어가는 작업도 하고요. 패키징에 들어가는 패키징에 일러스트. 들어가는 네. 것도. 그리고 스타벅스 RTD 같은 네. 뭐 스타벅스의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작업을 한 적이 있고 스타벅스랑? 스타벅스 RTD 네, 편의점에 들어가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RTD가 그거잖아요. 지금 한 1,500원 정도 네, 하는 맞아요, 플라스틱 맞아요. 그 컵커피. 네, 맞아요. 그 커피를 제가 그리는 수채화 채색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요. 클래스 101이랑 같이 수채화 수업을 또 하나 열어놓은 게 있고 클래스 101 수업도 하세요? 네, 대세죠 요즘. 클래스 101이 제 주변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저 빼고는 다 연락을 받았더라고. 그럼 원래 그림, 아랍어 전공이시잖아요. 근데 그림 전공을 한 거예요, 또? 그림은 따로 전공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계속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림을 배우겠다 막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림 네. 그리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대학교 때 그 순수 미술 동아리에서 네. 그림 그리는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럼 취미로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림을 요렇게 비슷하게 그리기 시작한, 좀 더 내가 열심히 시작한 시기? 이게 제가 29이 되던 겨울 1월 네. 이쯤에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어요. 네. 엄청, 몇 살이죠, 지금? 31살입니다. 엄청 빨리 하셨네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남자친구, 지금 남편인 네. 남자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그림을 매일매일 그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 뭐 이게 360개의 그림이 채워지면은 아이패드를 선물 주겠다 이런 내기 같은 내기 뭐 이런 거를 걸고서 좋은 남자친구네. 네, 그거를 목표로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이제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일러스트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김전희 작가님의 그림의 한 8할은 남편의 덕이죠. 그렇죠. 네. 남편이 뭘 이렇게 도와준 건 없지만 그 도와준 거는 없죠. 동기부여를 네.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줬네요. 그쵸. 그 아이패드로 지금 작품 활동도 하시고. 네, 그걸로 이제 이모티콘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게 사실 뭐 저는 어디에 취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근, 퇴근을 따로 할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출퇴근 장소가 필요 없고 또 그림을 작업하는데 장소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림이야 뭐 아무 데서나 그리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약간 디지털 노마드처럼 이제 노마드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날로그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새는 오히려 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하게도 또 그렇죠. 레트로도 요즘 인기가 많고. 그쵸. 네. 근데 그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실력이 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만의 뭐 방법이 있어요? 이 실력들을 키운 게?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치 입시 미술 준비하는 학생처럼 네. 작은 그림이어도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네. 또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정말 이렇게 막 작은 스텝씩 쌓아나간 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루에 얼마 뭐 몇 분씩 그린 거예요? 당시에 이 목표를 이제 달성할 때는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은근히 그림이 작다 보니까 어떤 그림은 10분 만에 간단히 끝나는 그림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매일 작업을 했었어요. 그럼 그림이 다 매일 요만한 사이즈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어느 바쁜 날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이 정도 사이즈 그림을 그리고 멈추기도 합니다.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네. 요만한 그림. 요만한. 뭐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막 아이디어를 짜내면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출퇴근길이나 네. 혹은 근무하다가 이제 잡생각이 들던지 이런 거를 이제 휴대폰에 저장 메모를 해두고서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뭐 내가 본 걸 그릴 수도 있고 네. 경험했거나 아니면 상상했던 네. 것들을 그릴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카카오톡으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웃기는 순간을 캡처해놓고 나중에 그걸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냥 얘기로만 했었던 그 상황들을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뭐 그림이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지게 되네요. 아,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생각을 꺼내서 이제 이야기도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이 그림에도? 네, 이 그림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을 가지고 그리게 된 건데 잠시만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수잔 손택이라고 있는데 수잔 손택. 그 뭐죠? 그거는 이제 여기에 그 네. 잘 자막으로 들어갈 겁니다. 누군가 넣어주시겠죠? 자막으로. 감사합니다. 수잔 손택에.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책 네. 내용이 이제 사진에 대한 거잖아요. 수잔 손택 작가님께서 쓴 잘 책들이. 몰라요. 수잔 손택. 흑백 사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사진을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림 속에 있는 흑백 사진들은 뭐 그런 전쟁이나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 책을 읽고서 그림을 그려보게 된 게 지금 작품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 원본은 절대로 판매 안 합니다. 원본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본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도구는 뭐 어떤 도구로 하세요? 아까 아날로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워터프루프 펜이라고 물에 번지지 않는 펜이 있어요. 그 펜이랑 이제 수채화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펜으로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수채화 네. 붓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그러면 클래스 101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클래스 101에 이제 저 빼고는 다 연락을 받았더라고. 저처럼 그림을 배우지 않고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처음 그림 그렸을 때 시행착오들을 담아서 아니 뭐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추구합니다. 무슨 몇 번? 원래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제 그림 더 있는데 아, 네. 볼까요? 그림 좀 구경해 볼까요, 더? 네, 그림을 꽤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요런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거 하나 가득 다 채우는 그림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금방 그리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실감 난다. 이건 정말 그 사진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그림들도 이 그림이 약간 그 느낌 장 자크 샤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죠? 작가 프랑스의 쌍페 작가님. 360을 그러니까 1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원래 그림을 그렸지만 하고 나니까 작품을 내가 해보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360일 정도 그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캐릭터 모양도 다른 여러 모양들을 거치게 되고 채색 방법도 여러 방법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 기간 이후에는 저만의 그림 스타일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뭐 물감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 저만의 무엇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내 이름을 걸고 해봐도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대단하네요. 1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남자친구가 대단했죠. 아이패드가 대단한 거네요, 근데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인간의 아이패드. 욕심이라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 않지만 아이패드는 프로는 추구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나름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그럼 잘 하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연락도 많이 받으시죠, 여기저기서. 간간히. 네. 스타벅스 RTD지만 스타벅스랑도 뭐 하시고 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건데 뭐 퇴사를 하고 내가 전업으로 이걸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도 출근길에 퇴사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매일같이 퇴사를 꿈꾸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제 일을 계속 하는 게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는 아랍어 전공을 해서 전공을 살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전공에 대한 걸 좀 진지하게 나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공을 놓고 싶지 않다는 욕심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아랍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그때까지는 일을 한번 계속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아랍의 언어나 문화가 나한테 영감을 주는 게 있나? 그럼 뭐 시너지가 나는 게 있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랍이랑 제 그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림 풍의 영향을 받은 장자크 샤페 이분도 프랑스 프랑스, 분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근데 전혀 상관은 없긴 한데 이 아랍 건에서 일을 하면서 네. 배운 이제 문화적인 그런 면모가 그림에 뭐 반영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정확하게 제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고 약간 그게 어찌 보면 아랍 타이밍이거든요. 아랍 타이밍이 코리아 네, 타임보다랑 비슷한 건가요? 더 늦죠. 아, 더 늦어요? 훨씬 늦나요? 네, 그 인샬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샬라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아. 왜냐면 신의 뜻대로 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신의 뜻이고 대박이다. 아, 인샬라라는 게 뜻이 그런 거예요. 신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네. 신의 뜻대로. 네. 모든 순리대로 뭐 네. 이런 거네. 다 정해진 게 있다. 네, 그래서 뭐 시간 약속을 해도 인샬라 내가 그 시간에 갈게 신이 이제 야, 너 왜 늦게 왔어? 그러면 인샬라. 네. 그래서 저희가 일하다가 너무 화가 날 때는 그 인샬라 좀 그만하라고 인샬라는 없다고 대박이다. 또 이제 저희도 악용을 해요. 저희가 이제 곤란할 때는 인샬라. 아, 인샬라. 대박이네요. 그래서 그 인샬라가 왠지 그림에 반영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된 거죠? 뭐 그림을 제가 그리다가 수채화니까 아무래도 네. 물감이 번지기도 하고 막 잘못 그릴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대로 그리거든요. 막 물감이 번질 수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 적도 있어요? 저는 제 그림들이 약간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라고. 수채화니까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번지거나 수정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그냥 인샬라. 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번지면 번지는 대로.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직장이 어디신 거죠? 저는 아랍 국가에 있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무관실이라고 하는데 네. 국방무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로 제가 아랍어 통역 번역으로 이제 직책을 들어가긴 했는데 네. 사무실이 작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일반 행정 사무일도 하고 또 이제 아랍 회의가 있을 때는 아랍어 네. 통역으로 회의를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번역할 서류가 있을 때 번역 업무도 하고. 우리나라 그냥 아랍어를 하는 한국인 직원으로서 네, 그냥 맞아요. 모든 일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냥 그런 국방 관련된 모든 네. 관련된 일. 그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요? 보통은 이제 공채식으로 공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시로 채용이 뜨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 채용 없이 이제 추천이나 혹은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건너 들어가기도 해요. 이번 자기 나는데 누구 뭐 괜찮은 애 없냐라고 네, 거기서 하면 그런 식으로. 수소문 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면접 보고. 그럼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저는 2014년 5월부터 5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다가 뭐 책을 내고 이모티콘을 내고 한 건 19년부터 하신 거네요. 외국 국가의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연봉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죠? 높은 연봉을 기대하면서 네. 다녔는데 사실 뭐 연봉이 오르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나라의 그 입장에서는 나라의 공무원인가요? 네, 공무원의 자리를 이제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죠. 외국인 노동.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네요, 지금? 그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그죠. 그 나라 입장이죠.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정년이 보장되거나 뭐 연봉이 높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나라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정년은 보장 안 돼도 출퇴근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칼퇴근이 되나요, 그러면? 주로 칼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칼퇴근. 칼퇴근 몇 시에 하세요? 4시에 칼퇴근. 4시요? 출근은 몇 시에 하는 거예요? 9시. 그 이유가 있어요? 4시에 퇴근한 이유가? 그게 그 업무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랑 별개로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은 9시부터 4시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대사관들이 이제 4시에서 5시 정도면 업무가 종료되거든요. 인샬라. 빠른 것은 1시에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림이든 뭐든 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하겠네요. 아, 네, 그렇기도 하죠. 처음에 근무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은 못하고 사람이 사실 막 주어진 거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퇴근을 하면은 나름 피곤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안일한 시기가 4시에 퇴근하는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나라 말을 잘해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하다 보면 뭐 좀 편견이나 차별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나요? 편견이나 차별을 당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뭐 우리나라 노동법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라서 뭐 이득을 보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해고 절차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야, 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구제받을 수가 없는. 뭐 그거는 또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네. 그리고 그런데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아랍의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랑 결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 아랍 사람들의 정서가?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먼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공동체적인 그런 게 결이 맞닿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휴가를 낼 수 없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무리 빡세면서도 예를 들면 아내가 출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집에 누가 막 크게 아프다거나 이러면 사실 야 갔다 와 눈 감아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 네, 그쵸.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힘든 면도 있고 또 이제 유연한 면도 많이 있어서 모든 게 장단이 있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4시에 퇴근을 해도 힘들었었다고 피곤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물론 이제 남자친구가 아이패드를 사주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또 그림을 연습하려고 하니까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면은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좋아서 하는 거고 또 아이패드를 얻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은 만큼만 하자. 네. 그리고 당시 남자친구도 이제 뭐 이런 그림을 꼭 그려야 한다 이렇게 퀘스트를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만큼 작은 그림을 매일매일 그렸습니다. 그럼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네, 어쩔 때는 10분만 그려도 이제 그만 그려야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그만두지 않고 직장이 있는 상태로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수익에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 고정적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달 그림을 못 그려도 뭐 먹고 살지 못한다. 그림으로 내가 어떤 수익을 얻지 않아도 뭐 월급 나오니까. 네, 그렇죠.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 그림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이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 여유를 얻는 점에서 이제 병행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외주를 받아도 뭐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외주가 있어서 좀 벅차다 싶으면은 그걸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좀 뭐 드릴 여유가 수 있게 있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바빠서요. 네. 외주는 언제나 웰컴입니다. 억지로 그림을 그리던지 뭐 짧은 시간에 억지로 막 짜내듯이 작품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런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 그럼요. 그럼요. 완급 조절이죠. 어디까지나. 그러니까요. 네. 비싼 붓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갖고 싶습니다. 아, 외주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붓 같은 건 주로 어디서 사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붓은 되게 초창기에 사서 그리던 붓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문고에서 그냥 특히 뭐 특별한 붓은 아니거든요. 아직. 그럼 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좋은 붓들을 파는 데가 또 보시는 분들이 아 붓은 어디 가면 많이 팔지 뭐 이런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되게 많은 붓은 온라인으로 가시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세요. 쿠팡? 아, 쿠팡은 아니고 네. 뭐 온라인에 문고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장 많이 구하시고 화방을 찾으러 다니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언급을 해주세요 어딘지. 뭐 고속터미널 지하에 이제 화방이 하나 크게 있거든요. 아, 네 알아요. 네, 한가람. 한가람. 네. 그래서 한가람 요즘은 잘 못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 그쵸. 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뭐 종이 종류도 되게 많고 펜도 많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일찍 퇴근을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일을 뭔가 받게 되면 저녁 시간하고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는 따로 없고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퇴근을 하고 나서 작업이 많은 경우에 다시 출근을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 그렇죠. 다시 일을 네. 해야 되니까. 집에 이제 겨우 왔는데 다시 출근을 하는 게 너무 그런 느낌 받는 순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그런 느낌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완급 조절을 위해서 네.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간단하게라도 이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그럼 그때는 이제 퇴근한 느낌이 아니라 운동하고 온 느낌. 뭔가 리셋된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저녁을 먹고라든지 퇴근 후 작업까지 텀을 두고 다른 일을 다른 하고 일들을 중간에 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나 밤에 이제 출근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뭐 시간은 어쨌든 뭐 너무 넘칠 정도로 일을 받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뭐 하다기보단 내 마음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좀 하는 걸로. 그렇다고 이제 작업이 정말 많아서 빡빡할 때는 이제 취침 시간을 줄이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잠을 줄여야죠. 절대로 일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아, 그 운동은 뭐 어떤 운동 하세요? 원래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간혹 갑니다. 아, 간혹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네. 리프레시용으로. 주로 팔벌려 뛰기. 크로스핏이라고 쓰고 팔굽혀 뛰기라고 읽는. 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팔벌려 뛰기. 그럼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집에서? 깔아놓고. 아, 어떻게 팔벌려 뛰기 하면 리프레시가 좀 되나요? 정말 힘듭니다. 진짜요.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고 시작한 거였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도 직장인이신 네. 거고 좀 더 일러스트레이터에 좀 더 리얼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시장에? 어때요? 보시기에? 제가 아직 활동을 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태껏 참여한 일러스트 페어라든지 독립출판 페어 또 이제 막 소규모 플리마켓 이런 데서 만나뵌 분들 중에 굉장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러스트를 세컨 잡으로 혹은 뭐 자기의 본 직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린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어린 친구들부터 어린 친구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주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 직장인들이. 네. 사실 저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페어를 저도 한번 갔었는데 이게 해마다 거의 뭐 2배로 규모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어떤 거를 배워야 한다, 뭐 전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림을 만약에 좋아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림을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그림을 그려서 얼마의 수익이 나면 뭐 연봉 얼마에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은 사실 안 꾸잖아요.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작게라도 매일매일 그리시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그림체나 이제 네. 스토리가 생겨요. 그럼 그걸로 이제 작게 하나씩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페어에 나가본다든지 사실 일러스트 페어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업이신 분들보다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취미로 시작하시다가 그림 그리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되게 방향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많이 소통을 하고 네. 또 자기의 그림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방법은 정말 많은 시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임도 시작을 처음에 해서 그림을 막 그리다가 사람들이 연락을 이게 받기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받은 거예요? 뭐 어떤 채널로? 되게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제 작업하는 방법이나 작업물을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페어 같은 거예요.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했다가 네. 이 페어에 구경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명함도 가져가시고 이제 작업물도 이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림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메일로도 연락 주시고 네. 그림을 내가 매일매일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SNS 채널에 올리거나 페어에 참가하거나 계속 나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제 본인을 오픈시키는 거기도 하고 또 내 그림을 알리는 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더더욱이나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집에서만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면 인스타그램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뭔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생각하시기에. 이거랑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작업을 받고 그림을 그려드리는 작업도 있겠지만요. 사실 저는 이런 작업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연락을 받고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온라인으로 작업물을 전달드렸거든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네, 한 번도 만나서 작업한 적이 계약서 없어요. 같은 거 쓰잖아요. 그것도 우편으로 받고. 아, 진짜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이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활용하는 플랫폼 중에는 이제 크몽이라고 네. 프리랜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 있죠, 있어요. 있죠. 그래서 크몽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타림이나 뭐 그 밖에 다른 이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이걸로 해서 돈을 벌어봤었던 작업은 뭐였어요? 처음 매일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들이 이제 그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꽤 많은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360개나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추릴 것도 추리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독립출판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 제목이 뭐였어요? 29 전이의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네. 소셜 펀딩으로 책을 이제 세상에 내고 네. 또 책을 판매도 하고 그게 가장 첫 번째 제 수익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텀블벅에서 하셨던 건가요? 네, 그 당시에 텀블벅을 활용해가지고 그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 텀블벅에서 했을 때 얼마가 모였어요, 돈이? 텀블벅을 했을 때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모여서 이제 인쇄비도 이제 충당을 하고 네.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제 상품을 드렸거든요. 굿즈를요. 굿즈를 드리고. 네, 굿즈를 제작하고 이제 굿즈를 제작하는 비용.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한 200~300명이 한 거네요? 한 280명 정도가 이제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그걸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해요? 이것도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활용했는데 네. 인스타그램으로 펀딩과 함께 책을 출간하는 이야기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팔로워가 인스타에서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 2만 명이니까 뭐.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모티콘은 이제 당시 남자친구한테 받은 아이패드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네. 이모티콘을 그려보기도 했고. 그럼 그거 먼저 제안이 온 거예요? 아니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제안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제안을 하면은 네. 거기서 검토 뒤에 이제 제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작업을 하는. 아니 뭐 이모티콘만으로도 막 몇 억을 벌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용돈벌이 정도 되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용돈벌이도 조금 더 된 거예요? 제 생각엔 작업한 시급은 이제 최저 시급 정도는 받았던 것 같고. 작업한 네. 최저 시급. 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떤 매력이 내 그림에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요즘엔 하도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그림은 막 복잡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단순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에 끌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복잡하지 않고 쉽게 그리기도 하고 네. 또 단순한 그림인데 또 단순한 그림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제 그 작업의 매력이 아니지 않을까. 매력이지 않을까. 매력이 아니지 않을까? 네, 매력입니다. 매력입니까? 그 보면 이렇게 여백도 잘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시도들이 그림의 요소들이 되게 막 많은데 하나하나를 이제 클로즈업 하듯이 해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다 달아서 인스타에 또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림 한 장에 스토리가 한 4컷, 6컷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름 이제 돈을 받고 있으니까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러스트레이터, 좋은 창작가로서의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건 일러스트레이터에만 이제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야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야? 네. 저는 이제 안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같은 일러스트를 그려도 이제 상업 일러스트처럼 이제 막 빠르게 생산되는 일러스트가 있는 반면에 이제 각자 자기의 작업물이 있잖아요. 자기의 창작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철학이 담긴 그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김전희가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관통하는 철학은 뭔가요? 인샬라? 아니요. 제 생각에는 단순한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게 또 그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작가님 본인의 그냥 삶의 철학은 뭐예요?
저의 철학은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게 행복하자. 뭐 그게 이런- 그대로 담겨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그 그림을 보신 분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나의 삶의 가치관이 있는데 나의 작품에 영 다른 가치관이나 철학이 담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의 철학이 담긴 게 자기의 작품이지 않을까. 그렇죠. 은연중에 그리는 그림들이니까 무의식 그쵸. 중에 그리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소재들이 다 내가 일상에서 스스로 겪고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들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뭐가 좋아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면요. 취미가 됐든 뭐 아니면 실제로 뭐 일이 됐든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주는 기쁨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정말 큰 매력은 내 감정을 풀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안도를 느끼기도 하고 또 채색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약간 우울한 마음에 우울한 색감을 사용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의 감정과 쌓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해낸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네, 운동도 방법이지만 이건 정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적으로는 그림으로 풀고 동적인 건 팔 벌려뛰기로 푸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스트레스는 팔 벌려뛰기로. 지금 작가님처럼 직장을 다니는데 내 일을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조그맣게 한번 그림 그려볼까? 뭐 컬러링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지금 그냥 우리 또래 30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아직 제가 막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 그냥 아닌 뭐 것 그냥 같아요. 친구가 네. 야 회사 다니는 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의 삶의 경험에서만 비춰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제 생각에는 그 힘든 순간들도 다 하나의 약이 되기도 하고 스티븐 잡스가 네.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한 그쵸. 연설 커넥팅 더 중에 닷. 네. 네. 커넥팅 더 닷이라는 걸 전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그리고 힘든 일을 겪었던 그게 하나의 점이 돼가지고 네. 다 나중에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순간에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그 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네, 구슬을 깨워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 내 구슬은 많아 여기저기. 이걸 잘 깨는 일을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내가 좋은 보석들을 모으고 있다. 구슬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구슬이 어떤 구슬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구슬이 쌓여 있으면은 무언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3부에 걸쳐서 그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또 직장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실제로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설은 서른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